주식시장은 막 정말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막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상반기라는 시기열만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쪽 비중을 좀 줄이고 국내 쪽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체 불가한 가지고 있는 쪽은 더 많은 밸류를 줄 거다. 이런 커스텀 메모리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T신 이영수 대표님과 IT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최근 IT 관련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주제가 트럼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 또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중국의 그런 AI의 기술 성능이 워낙 또 시장을 놀래키게 하면서 또 AI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또 뭐 반도체법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일단 한국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본다면 이러한 트럼프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이 앞으로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관세를 진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애틀랜타 연준에서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가 다 부과될 경우에 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계속 되잖아요. 그럼 관세 때리면 상대국도 보복 관세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이 축소가 되죠. 그럼 무역이 축소가 되면 우리나라 같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수출 의존도 경제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 경기 민감성이 높은 재료들이죠. 그렇죠. 반도체 23%, 뭐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다 내구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반도체법 폐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거를 이제 의회에서 또 이제 뭔가 그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자기 지역구 쪽에서 이 칩스법 관련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뭐 트럼프 말대로 다 했다가는 이제 자기들도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아마 그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세도 사실상 실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되고 반도체법도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거 미국도 엄청난 피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과 공포를 주고 협상을 위한 카드로 쓸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도 보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유예를 또 한 달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막 정말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막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일기 때에도 그랬었고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질러대고 거기서 이제 협상하는 카드로 관세를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야기한 대로 다 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엄청난 이제 충격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과거 트럼프 1기 때 그렇게 막 관세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가운데 한국 반도체는 좀 어땠나요? 초기에는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은 다 좋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이 관세하고 감세입니다. 그렇죠. 관세는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감세를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수혜를 보겠어요? 미국의 큰 기업들이 수혜를 보잖아요. 그렇죠. 큰 기업들이라 그러면 빅테크들이겠죠. 빅테크들의 EPS가 좋아지겠죠. 빅테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다 AI 군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I 투자에 대한 여력이 생깁니다. 그럼 AI 투자를 하면 반도체 수요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하고 좋은 게 다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관세에 대한 발언 등으로 주가가 막 흔들흔들 할 때가 이제 좀 시계를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흔들흔들 할 때 다 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좌는 소중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 초잖아요. 임기 초에는 자기가 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많이 질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 상반기라는 시기열만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쪽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국내 쪽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네네. 상반기만 놓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중에 실질 감세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인프라 AI 쪽으로 막 밀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또 다시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도 되는 걸까요? 그때는 또 비중을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이제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뭐 중국 이렇게 이제 좀 분산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보면 네. 미국은 오히려 좀 마이너스인데 네. 한국은 플러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되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를 또 매일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증시가 하락 마감해서 한국 증시가 이제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도 양봉 마감하고 그렇죠. 뒷심이 잡고 있거든요. 작년과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작년에는 갭상승했다가도 꼬꾸라지고 떨어오고. 맞습니다. 네. 그 정반대의 모습을 확실히 지금 최근 상반기 한국 주식이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대표님께서도 작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나요?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그 한국 시장에서 좀 빼고 미국으로 많이 가라고 그랬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부자 TV 같은 경우는 거의 꾸준하게 출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만 국내에서 돈 벌고 네, 일단은 하반기 조심하자라고 했었고 거기 사이클스탕 이제 그런 타이밍이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쪽으로 비중을 높이자라고 이제 미국 자산이 유리하다라고 이해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중순부터 제가 이제 국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사야 된다라고 이제 제 채널에서 네, 뷰를 바꿉니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렸죠. 그 뷰는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유효합니다. 상반기까지 유효하고요. 적어도 4월, 5월까지는 반등이 세게 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도 공감을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다들 덜 떨어지니 더 떨어지니 맞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제 포커싱이 하락 쪽으로 맞춰져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좀 반등의 요인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휴먼 인덱스잖아요. 저의 인기도가 거의 이제 그 테크 섹터에 거의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좋게 설명해 주는데 왜 그렇게 안 좋은 글만 쓰지? 라고 했는데 아, 저 사람들 보고 투자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쁜 말을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최근 기준에서 가장 우리가 결국 또 주목해 볼 만한 거는 트럼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시장도 흔들리고 종목도 흔들릴 정도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좀 반도체 투자, 전반적인 IC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미국 테크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트럼프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벌어졌던 게 그 때문인데 그럼 왜 저 사람 뭐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을 망가뜨리지? 라는 생각을 하냐면 미국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되는 부채가 7조 달러입니다. 7조 달러 못 갚아요. 네. 그럼 어떡하죠? 요거를 롤 오버를 해야 됩니다. 연장해야 되죠. 부채를. 그러면 요걸 리파이낸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더 줘야 되죠. 그 이자를 적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중금리를 낮춰야 되죠. 네. 그러면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 망가뜨리면 안전자산 찾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주식에서 돈 빼서 채권으로 가죠. 채권을 많이 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4.8%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4.3%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롤오버를 하면 부채를 훨씬 줄일 수 있죠.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시장을 좀 하락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자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갑자기 비축 자산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움직이고. 그래서 뭐 혹자들은 아 저거 뭐 아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죠. 본인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본인의 어떤 방향성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것도 나중에 시장이 적응해 버리거든요. 트럼프에 대해서. 쟤 또 저러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먹힐 때 이걸 좀 이제 세팅해 놓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또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뭘 해야 돼요. 자기 힘이 있을 때. 그때 안 하면 못 합니다. 그거 우리가 또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임기 100일차.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또 고삐를 확실하게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논리에 따르면은 미국이 그런 부채 협상에 대해서 좀 잘 순탄하게 넘어가면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아예 망가뜨려 버리면요. 나중에 자기가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꿔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어떤 금융시장은요. 전 세계 시총의 3분의 2가 미국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서 투자하는 자금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이 오잖아요. 기관들은. 그럼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트럼프도 통제불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사실 소비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망가지면 큰 타격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놔둘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가뜩이나 내년 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도 뭔가 공포를 줬다가 또 뭔가 당근 주고. 근데 그 공포가 쉽게 버티기 또 힘든 맞습니다. 네, 공포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투자자들이 견뎌내야죠. 사실 이게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이란 말부터 바꿔야 돼요. 왜 투자가 불로소득이에요? 이거 엄청난 온몸을 다해서 하는 투자가 진짜 이 주식 투자인데 엄청난 네. 스트레스죠.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불로소득 아니에요. 네. 진짜 손가락도 얼마나 움직여야 돼? 그런 거 하면 다 돈을 잃어요. 머리가 고생해야죠. 머리가 고생합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한편 또 트럼프가 네. 원하는 쪽, 트럼프가 필요한 쪽에서는 기회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도 그렇고. 네네. AI 이 테크 반도체 시장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한국에 뭔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필해야 되죠. 이게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연휴 때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트럼프의 그 외교 참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한테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의 쓸모는 뭘까 생각을 해봤죠. 일단 말씀하신 뭐 조선, 네, 국방, 네,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엄청난 뭐 혜택을 주기에는 애매하죠. 그래서 AI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쓸모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네. 결국 HBM이나 SOCAM 같은 커스텀 메모리예요. 앞으로 AI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죠. 그래서 그런 쪽 기술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야기가 이제 한 게 유리기판 같은 거죠. 네, 유리기판 같이 이런 차세대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TSMC가 미국에다가 기존에 650억 달러, 바이든이 보조금 줄게라고 해서 유치한 게 650억 달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00억 달러 추가 베팅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섬뜩했을 것 같아요. 버려질 수 있구나.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실드를 재정비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선물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기조들이 더 강해질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체 불가한 가지고 있는 쪽은 더 많은 밸류를 줄 거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커스텀 메모리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쪽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도 사실상 확실한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반도체들이 또 유리기판까지도 필요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누가 만들 수 있어? 쪼요 하면 그렇죠. 예.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는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대충 막 숫자도 엄청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트럼프의 핵심 참모나 트럼프의 어떤 핵심 관계자들한테 정확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강력한 무기는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 없다고 생각할까 봐 트럼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가 공백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서 네. 조만간 해소될 거예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먹혀 들어가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트럼프가 막 관세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하자. 그렇죠. 돈 필요하다. 거래를 해야죠. 거래를. 그렇죠. 네. 그래서 협상의 카드로서 대한민국의 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길 응원을 좀 해보면서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는 힘들어도 이러한 각 요소들은 주식시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도체가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그 감세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때는 반도체 그야말로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